한 20년 동안에 전 세계 소득 수준별 1인당 실질소득 증가율이거든요. 이 그 유명한 코끼리 그래프입니다. 저는 이 죽어가는 미국의 산업을 살리고 여러분들에게 일자리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중국으로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다 나갔으니까 그 일자리 다시 다 뺏어오겠습니다. 멕시코로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다 나갔으니까 장벽을 세워서 그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진보적이라는 사람들에게 이 정권을 맡겨놨더니 중국 노동자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잖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미움이 생기고 그게 인종주의로 이어지는 겁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도 강남좌파와 관련된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자녀들은 굉장히 좋은 이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사교육을 특별하게 많이 시키기도 하고 이랬다는 걸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강남좌파라고 불렀던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 아시죠? 이분 이미지가 어떠세요? 이분 이미지 한번 검색해 볼까요? 뭐 나오나? 트럼프 그냥 검색해 볼게요. 트럼프. 그래서 트럼프 이미지 찾으면 그냥 첫 장부터 이렇게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오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뭐 문제도 많이 일으켰죠. 차별, 디스크리미네이션, 차별 발언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았어요? 디스크리미네이션 한번 찾아볼까요? 위키피디아에 아예 Racial Views of Donald Trump. 트럼프의 인종차별적인 관점 이런 항목이 하나 있네요. 이거 엄청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The Atlantic,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이 권위 있는 미국의 정치 분야 다루는 잡지거든요. Trump's Racism, 트럼프의 인종주의, On Oral History, 이게 무슨 말이야? 말로 인종차별했던 그런 역사를 기록한 장대한 기사가 하나 있네요. 이런 인물이 있어요. 이분이 평생 사업하고 굉장히 많은 문제도 일으키고 했던 분인데 이분이 미국 대통령이 됐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죠? 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얘기해 보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 주제는 소득의 미래라는 제가 쓴 책 2장에 세계는 평평해졌지만 삶은 울퉁불퉁해졌다라는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이 이겁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한 20년 동안에 전 세계 소득 수준별 1인당 실질소득 증가율이거든요. 근데 이 그래프 모양 보세요. 이거 뭐 같으세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뚝 떨어졌다가 쭉 올라가는 거. 코끼리 모양 같지 않으세요? 이 그 유명한 코끼리 그래프입니다. 이거 아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최신 경제 이론을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실 수 있어요. 유식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브랑코 밀라노비치라는 사람이 연구한 자료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이 가로축이 0부터 100까지 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의 소득을 제일 작은 사람부터 제일 많은 사람까지 쭉 한 줄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100분의 1 단위로 쭉 잘게 잘라가지고 쭉 늘어놓은 거예요. 한 줄로 세워놓은 다음에 뭘 보려고 그러냐? 뭘 보려고 그러는지는 세로축에 나오는데요. 실질소득의 누적 증가율.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소득이 얼마나 늘었냐? 자, 전 세계에서 상위 100% 제일 소득을 많이 벌고 있던 사람은 이 기간 동안에 소득이 얼마나 늘었냐? 전 세계에서 딱 중간에 있는 사람, 50% 있는 사람은 이 기간 동안에 소득이 얼마나 늘었냐?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하위 10% 속하는 사람은 얼마나 늘었냐? 이걸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걸 보시면 사실은 트럼프 현상, 그리고 트럼프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영국의 브렉시트, 독일의 극우 정당의 약진, 스웨덴의 극우 정당 약진, 프랑스의 노란조끼 운동, 이런 것들 다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냥 이 그래프를 딱 봤을 때 제일 이득을 얻은 사람이 어디에 있죠? 제일 높으면 이득을 얻는 거죠. 코끼리의 머리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 요 A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또 비슷하게 이득 본 사람들이 있네요. C 지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완전히 망한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B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죠. C 지점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지 아시겠죠? 글로벌 슈퍼리치들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은 중국에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있고 다 있죠. 그분들은 굉장히 많은 소득 증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누구죠? 한 55%, 60%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주변도 굉장히 높습니다. 조금 넓게 봐서 이 정도 되는 이 예컨대 글로벌 중간층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이 사람들은 어디 있을까요? 중국과 인도의 중산층 이상입니다. 중국과 인도에서 소득이 하층 아니고 중층 아니고 중간과 상류층 사이에 있는 사실은 이 스타트업을 하거나 아니면 애플의 하청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이거나 요 정도 바운더리 내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장 소득이 많이 올랐습니다. 문제는 B인데요. 이 사람들 누구일 것 같으세요? 80%면 꽤 전 세계 전체 글로벌로 봐서는 꽤 소득이 높은 편인데 상위 20%인데 이렇게
거의 소득이 늘지 않을 정도로 망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미국의 중하층 노동자들, 유럽의 중하층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미국이나 유럽이 전체적으로 소득이 높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80% 이상에 다 있는 거예요. 한 나라 안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 돈 제일 적게 버는 사람이 있고 그 중간 하층 정도 되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놀랍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 B에 있는 사람이 A를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C는 뭐 그렇다 쳐요. 내가 미국의 자동차 공장 다니다가 자동차 공장 문 닫아서 해고당한 노동자예요. 그래서 난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에이, 이게 빌 게이츠 때문이야. 그러기는 좀 어렵죠. 워낙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A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냐는 거예요. 저개발국이었던 것 같은 중국에서 갑자기 어떤 공장이 막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그 공장은 자동차 공장이에요. 우리 동네에 있던 공장. 자동차 공장. 중국에 생겼네. 근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나보다 소득 증가율이 훨씬 높아요. 내가 아직 조금 더 높을지는 모르지만 증가하는 속도를 보면 나를 금방 따라잡겠어. 이런 생각이 들면 위협을 느끼죠. 그게 바로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이에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딱 집권하자마자 중국에 하고 무역전쟁 벌이겠습니다. 그랬죠. 그게 이분들, B에 있는 분들에게 소구하는 그런 정책인 거죠. 선거 때부터 그랬어요. 저는 이 죽어가는 미국의 산업을 살리고 여러분들에게 일자리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중국으로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다 나갔으니까 그 일자리 다시 다 뺏어오겠습니다. 멕시코로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다 나갔으니까 장벽을 세워서 그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B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한 이야기였던 거죠. 이 그래프를 보면은 훨씬 더 얼마나 위협을 느꼈을지를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파란 선이 중국의 상위 20% 계층이에요. 특히 도시 지역에 있는 상위 20% 계층의 소득입니다. 요 세로축에 연간 달러 환산 세후 소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 빨간 선은 미국의 하위 20% 계층이에요. 미국의 하위 20% 계층이 중국의 도시 상위 20% 계층과 원래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격차가 점점 좁아져서 지금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있죠. 지금쯤은 이미 뒤집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분들이 어떻겠어요? 너무나 많은 불안을 느끼는 거죠. 이 미국의 이 중하위 노동자층이. 그러면서 아니 이거 지금 뭐 정치적으로 진보적이라는 사람들에게 이 정권을 맡겨놨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기는커녕 진보층이면 서민층을 위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저 중국 노동자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잖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미움이 생기고 그게 인종주의로 이어지는 겁니다. 인종주의가 그 자체로도 나쁜데요. 미국에서는 인종주의 때문에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굉장히 특이하게도 이 보호무역주의를 미국에서 먼저 주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미국만의 일이 아니고 전 세계에 다 퍼지고 있는 일이고 구조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는 기존의 좌파나 진보적이었던 정치 세력한테도 굉장히 큰 책임이 있어요. 최근에 한국에서도 강남 좌파와 관련된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이 진보적이고 민주화 운동했고 노동자들을 위하고 이렇게 열심히 싸워왔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 강남에 살기도 하고 자녀들은 굉장히 좋은 이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사교육을 특별하게 많이 시키기도 하고 이랬다는 걸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강남 좌파라고 불렀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전 세계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만 문제가 아닙니다. 보세요. 이 그래프는 프랑스, 미국, 영국 세 개 중요한 나라에서 소위 진보적인 정당 또는 리버럴한 정당, 자유주의적인 정당이죠. 그 정당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투표하고 있는지를 본 겁니다. 이걸 보시면요. 이 0%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이죠. 근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쭉 다 바뀌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프랑스에서는 사회당에 대한 사회당 또는 이 진보 이 정당에 대한 투표 그리고 미국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공화당이 보수 정당이고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죠. 민주당에 대한 투표 그리고 영국에서는 노동당에 대한 투표입니다. 영국에서는 보수당이 있고 그리고 노동당이 있죠. 노동당이 진보, 보수당이 보수. 그런데요. 정확하게 이 숫자는 어떤 거냐면 교육 수준 상위 10% 유권자가 그 정당에 얼마나 투표했는지의 득표율하고 교육 수준 하위 90% 득표율하고의 차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진짜 잘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일반적인 노동자, 대중들하고 투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본 건데 점점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더 많이 하는 정당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이 오렌지색은 프랑스 사회당 점점 그렇게 바뀌고 있었고 미국 민주당 점점 이렇게 바뀌고 있고 영국 노동당도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연령이나 소득이나 자산이나 뭐 부모의 직업 이런 것들은 다 통제를 해서 효과가 없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수준만 가지고 봤을 때 이렇다는 거예요. 강남좌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학력, 학벌 좋은 사람들이 점점 더 진보적이라는 그 정당에 투표를 하게 되고, 사실은 그 학벌, 학력이 낮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정당에 투표를 하게 되는 이 현상이 글로벌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한테 투표하는 유권자를 위해서 정당을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그 정당이 교육 많이 받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제가 혼자서 한 얘기가 아니고요. 토마 피케티라는 그 유명한 프랑스 경제학자이죠. 21세기 자본 쓴 분. 그분이 최근에 논문에서 발표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 소득의 미래에선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요. 오늘 제가 정치 이야기 비슷한 걸 하나 했는데요. 어떠셨어요? 소득의 미래에서는 경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그렇지만 사실 이 소득의 변화가 정치적 변화로 이어진다는 거, 이거 꼭 우리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괜찮은 정책을 도입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불만이 적어지도록 평등한 분배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정말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 영국의 보리스 존슨 같은 사람, 극우파 정당 언제든지 우리나라에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좀 얻으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